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내신에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또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페르시아 두 번째 이야기, 사산족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우리가 무너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 지역이 전개가 되었는지를 볼 건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나면 등장하는 나라는 우리가 크게 두 나라를 배우게 돼요. 어디와 어디를 배우게 되냐면 파르티아라는 나라와 박트리아라는 나라를 배우게 돼요. 이 박트리아라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에서 크게 거론이 안 될 뿐더러 웬만해서는 시험에서는 요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어느 계열 민족이 이 국가를 건설하였냐라는 걸 물어보던데 그리스인이라고 찾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 게 파르티아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 파르티아 같은 경우에는요, 뭐라고 시험에서 이야기가 자주 나오냐면은 페르시아를 계승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왜 얘네가 페르시아 그 계승했다라는 말이 나오냐면, 이거를 세운 민족 자체가 이란 페르시아 계통의 유목민들이 세웠기 때문에 민족 성향상 같이 묶인다라고 해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를 계승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어떤 부분에서 또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중개무역 갖고 시험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무슨 무역 가지고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고요? 중개무역. 중개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웬만하면 시험에서는 한 번씩 다 꼭 거론이 되고 나오니까, 일단 시험에 중개무역 얘기 나오면 아, 얘는 시험 문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무역 구조를 가지게 되냐면, 얘네는 중간에 페르시아가 있으면은요, 양쪽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유럽에 있는 로마와 이쪽으로 가면은 인도 지역하고 중국의 어느 나라까지, 한 나라까지 연결을 하면서 중개 무역을 실시를 해요. 나중에 멸망하는 거는 여기 옆에 있는 누구의 침략으로? 네, 로마 침략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보통 파르티아, 박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얘기가 뻔하다고 했습니다. 두 개 다 어느 민족 계통이 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파르티아 같은 경우에는 중개 무역권까지 이야기가 자주 한 번씩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 요것만 체크해 놓고 이제 진짜 오늘 알짜배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페르시아 왕조가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보면은 페르시아 왕조가 총 2번 나올 거예요. 처음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왕족 성씨가 아케메네스 씨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페르시아는 무슨 페르시아냐면 왕족의 성씨를 그냥 사산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사산씨를 쓰는 페르시아 국가라 그래서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얘네가 이름이 페르시아라고 하면 앞에 있던 페르시아와 공통된 부분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얘네들 그래도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계승했다라는 얘기가 한 번씩 나오고요. 두 번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다리우스 왕이 실시했던 제도처럼 지방에 총독을 파견하더라. 그리고 언어로 뭐를 사용하더라? 이 부분들을 들어서 얘네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계승을 했다라는 말을 해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계승했던 증거가 지방 총독을 파견했다더라, 페르시아로 사용했다더라, 이런 빈약해 보이는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조금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시험에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하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간혹가다 지도를 내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나중에 유럽에 가면은 마케도니아라는 국가가 하나가 더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지도 3개를 다 묶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아케메네스 왕조하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국가가 퍼져 있는 범위 자체가 아주 달라요. 일단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보면은 여기 아프리카 쪽에 물고기 꼬리처럼 요렇게 있고요. 요쪽에 중동 지역부터 해서 요렇게 인더스강 위쪽까지 요렇게 다 자기네들 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누구죠? 다리우스 1세였다. 그죠? 그 다리우스 1세가 샤르데스부터 수사까지 왕의 길을 연결했기 때문에 안에 보면은 지렁이가 요렇게 한 마리 있어요.
강 모양이랑 헷갈려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엄연히 도로입니다. 그리고 사산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꼬랑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건설되냐면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뭉뚱하게 동글동실동실하게 그냥 개복치 모양으로 이렇게 국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고 넘어가면 지도에서 크게 혼란을 일으킬 이유는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 사산왕조 페르시아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그 페르시아 강의 때 삼촌이 잠깐 설명했듯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왕이 통치를 어떻게 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진하게 걸고 넘어지지만 사산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종교, 무역, 문화 이런 쪽으로 주로 물고 넘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무역부터 먼저 보자는 거죠. 자, 무역에 웬만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무슨 무역일 때 시험에 나오더라? 그렇죠. 중개 무역일 때 시험에 나오더라. 자, 어디서부터 어디를 연결했냐면 자, 여기 끝에 있는 바다인 어느 바다? 지중해부터 저 끝까지 어디까지? 인도와 한나라까지 묶어서 몇몇 책에서는 중국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교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지금 이게 파르티아가 연결되는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사산왕조 페르시아 중간에 파르티아가 다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파르티아는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문화가 다른 나라들께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국제적 성격을 보이고 또 다른 나라 문화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무슨적 문화다? 개방적 문화 특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얘네들은 그 예시마저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 부분 예시 한번 이야기해 보고 넘어갈게요. 자, 페르시아 지역에서 수도의 이름이 뭐냐면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인데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건축 양식이 한 국가의 방식이 아니라 전부 다 섞여서 믹스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역사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바빌로니아 방식의 아시리아 방식이 이집트의 그 이외의 방식이 몽땅 다 섞여가지고 나타나는 건축 양식이 페르세폴리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은 또 손재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유리라든지 금을 세공하는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또 금속도 굉장히 잘 세공을 하고요. 자, 근데 이게 얘네들이 맨날 먹고 살려고 지네들이 하는 뭐하고 합쳐지면서 무역과 합쳐지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퍼지게 되냐면 페르시아 지역을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의 비단길을 타고 이게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우리나라 신라까지 전파가 돼요. 네임펜 하나가 운명하셨네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어떻게 생긴 병이 하나가 나오냐면요. 요렇게 손잡이 달려있는 그 술잔 같은 게 하나가 나와요. 술병 같은 거, 잔이 아니라. 요게 이제 사산왕조 페르시아부터 해서 중국, 신라에서 어디까지 전파되게 되냐면 인도 지역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구나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얘네들이 금속 공예를 잘했다라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 사자 모양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날개 요렇게 달려있고 요렇게 생긴 술잔이 여러분 책에 하면 사진이 나올 겁니다. 이 술잔 같은 경우에서도 스키타이라는 민족이 쓰던 그 무늬에다가 메디아의 금속 세공 기술이 합쳐졌다라고 해서 얘네들 하나는 그냥 글자 그대로 다 짬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하나가 바로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 때 사람들이 아주 많이 믿었던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종교 이름이 바로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입니다. 얘네는 불을 가져다 놓고 숭배를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불을 숭배하는 종교라고 해서 배화교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에서 이 조로아스터교를 그냥 조로아스터교라는 말을 자체를 쓰지를 않고 아예 그냥 배화교라는 명칭으로만으로도 그냥 그것만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봐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조로아스터교는 성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만들어진 거는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만들어집니다. 만든 사람 이름 같은 경우에는 조로아스터라고도 명시하는 경우도 있고 뭐 짜라투스트라라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혼돈이나 좀 그런 얘기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일단 적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교를 발전은 누구 때 시켜주냐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누구죠? 그렇죠, 다리우스 왕입니다. 다리우스 왕 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요. 나라에서 믿는 국교는 어느 왕조 때 되냐면 사산왕조 페르시아 때 돼요. 이 특징을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언제 성립이 되었고 나라 전체가 믿는 종교인 국교는 언제 되었냐, 요거 두 개로 구별을 잘해야 돼요. 자, 그리고 얘는 제일 중요한 게 교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교리 내용을 던져놓고 이 종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에 내용을 봤더니 선신과 악신이 의한 선악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아후라 마즈다라는 신과 악마인 아리만이 전쟁을 하는데 아후라 마즈다라는 빛의 신이 아리만을 물리칠 때 썼던 무기가 바로 불이래요. 그리고 얘네 정교관에 보면은 천국 지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뭐 하기도 하더라, 부활하기도 하고 세상을 구원해줄 누구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라,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중심해야 되냐면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들 중에 하나인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는데 어느 부분에 영향을 주냐면 경전에 적혀있는 그 종교들의 교리 있죠, 교리에 얘네들이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유의할 게 뭐냐면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성립에는, 종교가 만들어지는 성립에는 유대교가 영향을 주었고, 이거 여러분 제일 앞에 옛날에 4대 문명 배울 때 메소포타미아 끝나고 나면 뭐 헤브라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엄마 아빠에 해당하는 거고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의 엄마 아빠에 해당되는 개념이 되는 거고 조로아스터교는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의 선생님에 해당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몇몇 선생님들께서 또 요거를 거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조로아스터교가 나중에 어떤 종교들과 합쳐지게 되냐면 똑같이 이것도 사산왕조 때입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 때입니다. 이 조로아스터교가 크리스트교, 불교하고까지 결합을 해서 무슨 종교가 또 나타나게 되냐면 마니교라는 교가 나타나게 돼요. 이 마니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과서가 다시 재편되기 이전에는 교과서마다 거의 다 들어갔던 내용인데 요즘은 이게 들어가 있는 교과서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교과서도 있어서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역사 학습지를 주실 때 이 마니교 이야기가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돼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마니교와 조로아스터교를 비교했을 때 성립은 조로아스터교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성립이 된 거고 이 마니교 같은 경우에는 언제 성립이 된다? 그렇죠, 사산조 페르시아 때 성립이 돼요. 그리고 조로아스터교가 사산왕조 페르시아 때 국교화가 된 거. 국교화가 되면은 모든 국민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믿는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사산왕조 페르시아에 대한 중요한 내용까지 훑어봤고요. 요것도 암기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나서 자, 국가가 두 개로 쪼개진다고 얘기했죠. 박트리아, 그리스인들이 세운 박트리아와 자, 페르시아계 유목민들이 세운 뭐로? 그죠? 파르티아로 나라가 쪼개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파르티아는 연결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얘네들 무슨 무역한다? 그렇죠. 중개 무역을 한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자, 사사왕조 페르시아 때 들어가면 얘네도 똑같이 파르티아와 같이 무슨 무역? 그렇죠. 중개 무역을 했는데 중개 무역을 하다 보니까 뭐로 만든 물건이 유리로 만든 물건이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전파가 됐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전파가 되냐면 일본까지 전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외국 문물을 워낙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무슨적 성격, 국제적 성격에 자 열려 있어요. 무슨적, 그렇죠. 개방적 문화를 보인다고 얘기했죠. 얘네 수도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페르세폴리스인데 여기 건축 양식이 한 가지 양식이야. 전부 다 믹스 양식이야. 믹스 양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뿔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양식이 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사사왕조 페르시아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 나오는 종교, 불을 숭배하는 종교라 그래서 배화교라고도 불리는 이 종교 이름이 그렇죠.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자, 이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에는 성립은 앞에 있는 페르시아인 어느 페르시아? 그렇죠.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때 성립은 되는데 다리우스 왕이 발전도 시켜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라 전체가 믿는 국교화되는 건 어느 조 때? 오히려 사산조 페르시아 때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고요. 자, 어느 종교 교리에 영향을 주더라? 그죠?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교리에 영향을 준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교과서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영향을 준다고만 이야기가 되어 있는 교과서들도 있습니다. 만이교는 학교 선생님이 수업이나 그 프린트 주실 때 체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페르시아 단어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한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